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토미는 왜 보행기 위에서 밥을 먹나요? 하고 자주 물으셔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아토미는 거대 식도증이라는 특이병을 앓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식도가 거대해서 음식물이 위장으로 다 내려가지 못하고 밖으로 개워내는 병인데요. 만약 우리 강아지가 밥만 먹으면 자꾸 토한다 하면 거대 식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수의사들도 잘 모르는 희귀병이라서 정보 찾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아토미를 다년간 키우면서 습득한 저만의 팁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거대 식도증 견주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아토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형제들 중에 가장 작게 태어났고 4, 5개월부터는 밥을 먹고 나면 먹은 것을 조금씩 개워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과식이나 혹은 급체 정도로 생각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식기로도 바꿔줘 봤어요. 하지만 아토미의 상태는 나아지질 않았고 저희는 해외 사례들도 알아보면서 점점 거대식도증이라는 희귀병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는데요. 거대식도증 강아지들은 보통 점점 마르고 야위어 간다고 하는데 저희 아토미는 마르기는커녕 점점 근육과 살이 탄탄하게 붙어갔거든요. 보통의 동물병원들이 그러하듯이 증상을 들어보곤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엑스레이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안타깝게도 엑스레이 상에서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거대식도증은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돈 쓰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토 횟수에 저희는 결국 MRI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물병원계의 대학병원이라는 엄청 큰 병원에 아토미를 데려갔어요. 그 병원에서도 아토미를 처음 보시고는 얘는 거대식도증은 아닐 거예요. 보통 많이 마르거든요.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잠깐의 희망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거대식도증이 맞았습니다. 여기 MRI 촬영본을 보면 아토미의 식도 중간이 볼록하게 부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음식물들이 위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밖으로 역류하는 겁니다. 거대식도증 확진을 받고 난 뒤 저희는 치료 방법이나 수술 방법이 있는지 여쭤봤지만 현재까지 의술로 거대식도증 치료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토를 덜 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년간 제가 아토미를 케어하면서 터득한 팁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토미의 사료는 다른 강아지들과 조금 달라요. 보통 강아지들은 건사료를 먹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지만 아토미는 건사료를 먹지 않아요. 그 대신에 습식 사료나 따뜻한 물에 불려서 부드러워진 사료를 먹습니다. 아토미가 건사료를 먹을 때는 사료를 식도로 넘기는 게 힘든지 자주 캑캑대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그 뒤로는 아토미가 식사를 아주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사료에는 유산균을 꼭 뿌려줍니다. 거대식도증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소화하는 힘이 약하다 보니 유산균을 먹이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아토미도 유산균을 먹고 나서부터는 토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유산균은 어떤 제품을 먹이든 상관없으니까 꾸준히 꼭 한번 먹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토미의 식사 자세도 다릅니다. 보통 강아지들은 고개를 숙이고 땅과 수평인 자세로 먹는데요. 아토미는 서서 먹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거대식도증 강아지들을 위한 테이블들이 많지만 국내에서는 찾기 힘들어서 저는 대신에 아기 보행기를 구입해봤어요. 다행히도 인간 아기용 보행기가 아토미 체형에 딱 들어맞았고 아토미도 너무 편안해했어요. 거대식도증 강아지들에게 서서 먹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행기를 구입하시거나 테이블을 따로 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식사가 끝난 아토미는 잠시 보행기 위에 앉아서 소화를 시킵니다. 식후 보행기에서 바로 내려오면 먹은 걸 그대로 개워내기 때문에 잠시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요. 식사가 끝나면 아토미는 바로 편한 자세로 고쳐 앉고요. 물까지 시원하게 마신 후에 보행기 위에서 휴식을 가져요. 이렇게 보행기 위에 앉혀두면 발사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토미 손에 장갑을 끼워둡니다. 구토 횟수는 강아지들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아토미의 경우 최근 들어 토하는 횟수가 엄청 줄어들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토사물은 위액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위산이 치아를 금방 망가뜨려요. 토가 직접적으로 닿는 앞니가 특히나 안 좋은데 지금까지 아토미는 앞니가 2개나 빠져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양치를 꼼꼼히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치아 사이에 토사물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양치를 더 꼼꼼히 해줘야 돼요. 치약에 자이목스 오라틴이라는 잇몸약을 섞어서 양치해주는데요. 이 자이목스 오라틴은 잇몸이 좋지 않거나 구취가 심한 강아지들에게 정말 좋은 잇몸약이에요. 제가 입이 닳도록 추천하는 아이템이니까 꼭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거대 식도증 견주님이라면 무조건 사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바로 펫바운서입니다. 아토미가 이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뒤집어 누워서 소화를 시키기도 하는 강아지용 해먹인데요. 강아지들이 누우면 상체가 위를 향하는 자세가 되는 제품이에요. 전에는 다른 강아지들처럼 땅과 수평인 자세로 누워서 잠을 잤는데 그럴 때마다 토가 갑자기 코로 넘어와서 정말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이 펫바운서는 상체가 위를 향하니까 누워만 있어도 소화에 도움을 주는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토미는 매일 이 펫바운서 위에서 잠을 잡니다. 예전에는 토하는 횟수가 5에서 10회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한두 번 정도로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펫바운서를 쓰고 나서부터입니다. 토를 아예 안 하는 날도 있답니다. 이거는 무조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물은 충분히 비치해 두기입니다. 물을 비치해 두는 건 견주로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거대 식도증 강아지들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급하게 먹으면 식도에 미처 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물과 함께 역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더운 여름에 산책하고 나서 혹은 아이들이 흥분하고 나서 이럴 때 아이들이 물을 급하게 먹는 걸 피하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물을 급하게 먹었다면 바로 아이를 들어 안아서 등을 쓸어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물은 바닥나지 않게 수시로 물그릇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쓸어 내려주기입니다. 이렇게 안아서 등을 쓸어 내리기도 하고 누워있을 때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배나 옆구리 부분을 아래로 쓸어 내려주면 꿀렁하고 식도에 모여있던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마사지만 했는데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등을 쓸어 내려주는 건 별거 아닌 행동 같지만 강아지들 소화에 정말 큰 도움을 주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산책할 때 내리막길 피하기입니다. 거대 식도증 강아지들은 항상 자세가 위로 향해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기본 자세가 땅과 수평이기 때문에 상체가 아래로 향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책할 때 경사가 가파른 언덕을 내려와야 한다면 아토미를 안아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우리 강아지들이 집에 있을 때는 대부분 누워서 잠을 자고 산책할 때만 유일하게 활동량이 늘잖아요. 제가 이건 아토미랑 여행을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아토미가 여행을 가면 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랑 뭐가 달랐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활동량이 달라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산책을 자주 나가주세요. 질문 있어요.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토가 코로 넘어와서 숨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해요. 이럴 때마다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코를 불어도 보고 빨아도 보고 했는데 제가 수의사님께 정확한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거대 식도증 강아지들은 합병증으로 폐병을 많이 앓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토가 코로 넘어와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의 입으로 아이의 코를 쪽 하고 빨아서 안에 있는 토사물을 빼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 식도증 강아지들에게 추천하는 미용 스타일인데요. 거대 식도증 강아지들은 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입 주위가 많이 더러워지고 침에 의해서 털이 착색되곤 해요. 그래서 저도 아토미를 미용할 때 턱을 깔끔하게 미는 스타일을 선호하는데요. 거대 식도증 강아지들에게 추천하는 미용 스타일은 무슈타슈나 베들링턴 테리어 컷 혹은 주둥이는 깔끔하게 밀고 크라운만 남기는 푸들 컷 같이 턱을 깔끔하게 미는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아토미와 함께 지내면서 습득한 거대 식도증 강아지들 케어하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아픈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견주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